그다음에 여기가 좋아. 무한 리필에다가 공간도 넓고 음악이 안 나와. 음악이 나오면 이게 틀리면 여기에 저작권 다 침해가 돼. 여기서 음악이 안 나와서 이러면 음악 나올 수 있어. 근데 원래 오늘 강의 내용이 이게 아닌데 옆으로 했어. 옆으로 설 때 명강이 나오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강의할 거야. 뭐 했지? 아 맞아, 옆으로 세가지고 9.12 테러 주제가 바뀌었어. 원래 이게 아니야. 오늘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영화 컨텐츠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못 보겠어. 발동 걸렸을 때 해버려야 돼. 그 당시에 어떻게 원산 있죠? 이게 달리는 수탉이 어떻게 오리가 돼서 오리가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를 삼킬 때. 다 설명됐죠, 요거는. 끊어야겠어. 옆으로 진짜 정리를 해야 돼. 오늘 주제가 9.11 테러야. 9.11 테러에서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하고 어디는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CIA가 안 하네. CIA가 열 받잖아. 대한민국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일본어 북한 사이에서 샌드위치 돼서 군정통화 상태인지도 몰라. 대한민국. 그게 1980년대 이야기야. 한심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라를 갖다 합병을 하는지 한번 보니까 거의 어떻게 되냐, 마음에 안 들어. 아마 사회주의 형식이야.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거야. 이게 사회주의는 아닌데 이게 사회주의에 많이 가까워.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 한국, 일본이 그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잃어.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야. 그럼 태평양을 국경선을 해서 사회주의전과 자유권주의전이 딱 갈려지는 거야. 그 일본이 이제 나중에 이게 일본이 들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완전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뭐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 미국 CIA에서도 이걸 갖다가 KGB한테 이걸 갖다가 정보를 흘려. 이거. 왜? 너희들도 이거 일본어고 그런데 근데 어떠냐, 소련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뭐 보니까 얘네들 시스템 보니까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시스템이야. 완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아닌데 사회주의에 가까워.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는 좋아. 근데 뭐가 문제냐, 일본이야. 일본이 나중에 뭔 생각 먹고 자기 또 침범할 수가 있어. 국경선을 맞대게 되니까. 그래서 소련도 그때 북한한테 압력을 가요. 그럼 중국은 모르나요? 중국은 몰라. 중국도 여기도 정보력이 굉장히 약해. 그 당시 중국이 정보력이 약해가지고 얘네들도 휘둘리면 많이 나. 이게 정보의 힘이야. 중국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알아. 정보력이 굉장히 돼, 중국은. 그때 한심해서 정보력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한심했지만 제일 한심한 게 대한민국이었어. 지금 자기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것도 몰라. 이게 1980년대 얘기야. 이게 정보력이 약해서 그래. 이게 정보의 힘이야. 아니 CIA에서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아니 동맹국인데 왜 안 가르쳐줘요? 자, 1980년대 어떤 시대야? 미국이 공산국가 다음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군부 독재국가.
미국이 공산국가 다음으로 그 당시 제일 싫어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그것도 군부 쿠데타 독재 국가들이 제일 싫어해. 자, 1980년대, 80년대 무슨 나라?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80년대 누구야? 군부 독재국가 아니야.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임기 때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CIA도 그렇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당 다음으로 그 당시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나라가 어떠냐? 군부 독재 국가야. 그 당시 어때? 우리나라 군부 독재 국가야.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하고 노태우 정권이죠. 군부 독재 국가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냐 동맹국이긴 하나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가 진짜로 이게 대가리가 아파. 필요해. 저쪽 어떻게 극동아시아 쪽 공산화를 막기 위한 최전선이 대한민국이야. 근데 얘네들이 좀 우리 말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뒤 꼴리는 거예요. 이 군부 독재 국가들의 특징이야.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시야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줘. 자, 같은 동맹국인데 정보를 안 줘. 그거 몰라요. 까마득하게 몰라.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알아. 진짜 일 다 끝나고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어디서 이제 정보가 새가지고 알게 돼요. 한심해, 진짜 한심해. 그때 북한 오고 일본 오고 짝짝꿍 해가지고 남한을 먹으려고 했어. 같이 합병을 작업을 한대. 근데 남한은 어때요? 뭐? 아니요, 질문이요. 예전에 저기 김일성 오고 박정희 대통령 오고 이게 짝짝꿍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도에 암살되잖아. 그 뒤부터 완전히 무산이 돼버린다. 통일사업이 무산이 돼버린다. 그죠? 암살이 돼버리잖아. 역사가 재밌죠? 재밌어. 코미디야, 내가 봐도. 천신들이 다 코딩을 해, 그 작업을. 요래 톡톡톡, 저래 톡톡톡 하면서 이제 한중일을 이렇게 합병 작업을 해. 근데 어떻게 했냐, 계속 언밸런스 막 이러는 거야. 막 개판이야, 그냥. 열레 톡톡톡, 근데 개판이야, 이게. 근데 천신들, 야, 니들 참, 이거 설계 누가 했냐? 대가리 참 헬로다, 니들. 진짜. 내가 그 말 몇 번 했어. 역사가 천신계에서도 코딩을 개판을 해버리는 거 아니야, 천신계에서 이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하고 미국 군부 세력, 군부 세력하고 미국 정부하고 미국 맨하탄 쪽에 있는 그 유태인 금융 세력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거를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천신들이 열받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벨탑 하나를 부러뜨려요. 그게 쌍둥이 빌딩을 부러뜨린 거야. 그때 죽일래 때 딱 죽인 거야. 재밌죠? 코미디야. 이거 말고도 코미디 사건 에피소드 엄청나게 많아. 내가 보니까 야, 개판이다. 야, 이거 어떤 놈 새끼 대가리에서 나왔냐. 이거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한대. 전 인류 때부터 여기 한국, 중국, 일본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합병 작업을 하는 그 시나리오, 잘 쓰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네. 원래 그렇게 쓴대. 이게 개판이야. 자, 이런 도중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CIA 쪽에서 알아야 되니까 내가 반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넘어가 공산화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평양 쪽 이쪽 어떻게 해요? 패권을 다 해요. 그죠? 태평양 패권을 이겨, 미국이. 그래서 어떠냐, 요거를 갖다가 사생 결단을 해가지고 CIA에서 알아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군부로 다, 백악관도 정보가 들어가고 의회도 들어가고 군부로 다 미국 군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작 작업을 들어올 거예요. 공작 작업을 들어올 거예요. 이게 문제가 누구야? 일본이. 이제 이게 한중일 이게
어때 프로젝트 이게 통일 프로젝트의 중심이 누구 있어? 일본이 서 있어. 북한은 힘이 없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인민들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북한은 살려만 달라. 우리 배만 굽지 말게 할라. 약간 입장이 그래서 굉장히 저자세했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기술이나 자본이 넘칠 때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일본을 타겟이 일본이었어. 일본을 두드려 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일본이 예전에는 사회복제조가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회복제조가 싹 없어져. 왜 없앤 줄 알아? 미국이 그걸 압박을 한 거야. 일본 니들 지금 공산국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 사회복지제도 다 없애. 그러니까 완전 자본주의화해. 그 자본주의 문을 확 열어. 그때 열은 거야. 이게 나중에 CIA한테 들키니까 나중에 백악관에서 이제 불러들여. 일본 총리랑 다 이제 비밀내. 다 이거 딱 증거를 내니까 일본 총리나 천황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야. 왜? 아니 가서 그런데 어쩐지 이렇게 할 만한. 자, 일본에 있는 군대가 다 누구 군대야? 미국 군대야. 여차하면 일본 쓸어버려. 일본에 주둔하는 게 다 미국 군대야. 옛날 같았으면 일본 애들이 어떻게 배뜨게 딱 매면서 딱 어떻게 쌍칼 딱 대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거야. 얘가 됐어 일본에.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일본에 군대가 없어. 일본에 있는 군대가 누구 군대야? 미군 군대. 그지? 상황이 그러잖아. 이 상황에서 미군이 일본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미마센, 살려만 달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만약에 일본이 그 당시에 국방력이 그래서 자위대 타령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일본이 자국 국방을 할 정도였으면 그거 들켜도 일본 애들이 쌍칼 딱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딱 했을 거야, 애들이. 근데 애들 그 상황이 안 돼. 왜? 일본에 있는 주둔한 군인들이 다 미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들키자마자 거기서 그냥 넓적 엎드려, 그냥 일본 애들. 진짜 그래. 백악관에 끌려가가지고 총리나 천황도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넓적 엎드려. 진짜 그거 들켜가지고. 왜? 죽잖아. 옛날 같았으면 딱 어떻게 사무라이건 딱 뽑고 한번 해보자 딱 하겠는데 그 상황이 아니야. 그 당시 미군이 다 일본 영토에 다 주둔한 군인이 다 미군이야. 어쩌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악관하고 미군 군복 CIA들 해가지고 일본 애들 천황가하고 일본 그 총리 애들 갖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강제적으로 밀약을 맺어요. 사회주의화가 안 되게끔 밀약을 맺어. 만약 이렇게 되면 니들 사회주의 국가로 되려가 공산화가 되려는 거로 우리는 간주하고 니들 쳐버리겠다. 니네들 나라 지키는 거 어느 나라 군대가 지켜? 우리나라 군대가 지키잖아. 니네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 꼼짝말 하고 스미마센 사시미 데스 이렇게. 그때 그래. 일본이 자기 나라 땅만 지킬 정도 힘만 있어서도 얘네들 그때 어떠냐? 미국 상대로 검 뽑았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넙죽 엎드린 거야. 이게 국제 그 치세 관계가 치졸해. 힘으로 해서 다 저걸. 그 당시에 그래. 그 당시에 일본 애들 넙죽 엎드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간 쓸개를 싹 다 끄집어내 진짜. 자기 배때기 갈라가지고 할복해가지고 간 쓸개를 다 끄집어내. 그리고 우리는 미국 편이라고 어떻게 충성 명세를 하고. 그게 프라자 합의 때는 아니고 그게 들켜. 일본이 잘 보면 사회복지제도를 갑자기 다 끊어버려요. 예전에 사회복지제도가 잘 됐어. 일본이 세수가 많이 들으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된 나라였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 1990년대 초에 이런 말이 있어. 동양에 보면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어떻게 되냐? 자본주의의 최고 극악으로 치닫은 나라가 있고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에 치닫은 나라가 있다. 이런 말이 예전에 돌아. 그게 뭐야? 그게 중국과 일본을 빗대는 말이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자본주의의 최 극악 상태.
이게 90년대 상태야.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에 누가 봐도 스스로 자본주의 국가라고. 근데 어떻게 사회 시스템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워. 예전에 90년대 돌던 말이야. 이게 그 당시 월가에서 이게 퍼뜨린 말이야. 그 일본 애들은 어떻게 돼? 그 사회 복지 제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회주의, 이게 얘네들이 사회 복지 제도로 넘어가.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세미로 넘어간 게 사회 복지 제도로 넘어간 거야. 일본 애들. 그러니까 80년대 사회 복지 제도가 굉장히 발달을 해. 일본에. 근데 1990년대 보면 사회 복지 제도가 싹 없어져. 자, 왜 없어지냐? 그 당시에 그 천황가하고 일본 총리들이 백악관으로 끌려가 어떻게 비밀 계약을 맺어요. 그게 뭐냐? 사회주의로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때? 그 증조존상으로 복지제도 철폐야. 사회복지제도를 갖다 철폐하는 거야. 왜? 북한하고 합병하기 전에 사회복지제도를 먼저 해놓고 합병을 했던 걸 알아.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사회복지제도를 갖다가 이게 강화를 시키면 너희들 어떻게 공산화로 되는 거로 간주하겠다. 그거 다 없애. 그거 비밀 계약을 맺어요. 정확히 천황하고 총리가 끌려가 백악관으로. 그래 비밀 계약을 맺어. 비밀 계약.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지? 미국 대통령이. 한번 찾아봐. 비밀 계약을 맺어. 그래 그 비밀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일본을 잘 보면 7, 80년대 사회 그 제도가 잘 돼 있어. 근데 90년대 이게 작살이다. 그 일본이 90년대 보면 막 사채업자들한테 일본 애들이 막 끌려가지고 막 두드려 맞는 게 막 저기 나와. 이게 기억나시죠? 저기 이제 이런 말은 그런데 그 나중에 일본에다가 그 사채업 그걸 갖다가 이걸 강화를 시켜. 그걸 누가 하냐?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 금융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 그럼 뒤에 있던 일본 그 사채업자들 일본에 잘 보면 90년대 말도 안 되는 그 이자로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이게 뉴스에 대거 나와. 그죠? 이게 뭐하고 맞물리냐? 일본 천황하고 일본 총리가 백악관 가서 무릎을 꿇고 어때? 비밀 계약을 맺어. 그러면서 밀실 자본 시장도 같이 열어. 그다음에 사채 이게 원래 천황가에서는 사채업자들 갖다가 어떻게 돼? 이걸 굉장히 혐오해요. 역사적으로 그래. 그 사채업자 같은 걸 이거를 발복을 못하겠다. 천황가에서 그거를. 이게 에도 시대부터 그게 있어. 에도 시대부터 나중에 천황가가 권력을 이루니까 에도 군부 세력이 내려오니까 조일전쟁에서 패한 애들이 나중에 돈 장사를 하는 거야. 군인 애들이. 조일전쟁에서 패한 군인 애들이 돈 장사로 해서 일본 국민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사채업 그 방지에 대한 그 법제를 갖다가 천황가에서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사채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국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채업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굉장히 강해. 일본이 원래. 근데 천황가 법이 그래. 왜 역사가 그래. 그래서 사채업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도소득이 모르겠어. 그 척살부대가 있어요. 그 천황가에 보면 암살부대가 있어. 암살부대 애들이 가가지고 싹 죽여버려. 그 사채 고금리 사채 장사하는 애들은 지도세금으로 이렇게 죽여버려. 그 예전에 그래서 이런 사채업자들이 발을 못 붙였어, 일본에서. 근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90년 되면 사채업자들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 그때 어떻게 되냐? 이제 복지 보장 제도를 갖다 없애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채에 손대서 그 고리에 걸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천황가에서 나중에 그 유태인들도 알아. 금융인들. 천황가에서 사채업자들 다 죽이는 거 알아. 지도세금으로. 그거 못 죽이게끔 미략을 받아내, 천황가로. 받아내. 그래가지고 천황가 애들이 어떻게 되냐? 그 사채업자들 손을 줘. 막 고금리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그 금융이 어떻게 되냐?
그 자본금이 나중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오면서 다 폭망하죠. 1991년대. 이게 돈이 없어. 다들 쫄쫄 굶고 있어. 돈이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냐 유대인 자본이 들어온 거야. 일본에 유대인 자본이 들어온 거야.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로 91년 때 꺼지니까 돈 몇 경어 와가. 그 틈을 타고 어떻게 되냐? 유대인 자본이 들어온 거야. 일본. 그게 사채업자. 원래 유대인 금융애들이 사채업자들이래. 사채를 한 거야. 여기서 안면으로 일본 그 건달 애들이 해. 근데 뒤에서는 다 누가 움직이냐? 유대인 금융 애들이 다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요걸 들켜가지고 천황가 애들이 어떻게 백악관 끌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계약서를 몇 개 써. 밀약을 써. 나중에 우리 유대인 그 금융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갔다. 사채 자본금이 들어갔다. 사채업자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일본 정부 들고 건들면 죽어. 근데 이게 나중에 사단이 일어나는 게 일본 사채업자들 그 연론에도 겁나 나오죠. 사악한 일본 사채업자들. 그 일본 사채업자 뒤에서 움직이는 게 누구야? 유대인 금융 애들이었어. 유대인 애들이야 그거 다. 그러니까 일본을 그렇게 어떻게 그냥 갈갈이 찢어버리는 작업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역사가 그래.